14권까지 왔어요. 꽤 많이 왔죠. 이 시리즈가 특별 외전 21권까지라고 해도 지금 3분의 2를 달려올 거거든요. 이번 14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회족 마을에서 할아버지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보니까 밤에 회족 마을에서 팔극권을 밤에 몰래 가르쳐요. 밤이 되니까 이 진각 소리에 켄지가 잠이 깹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몸을 부딪히는 고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각을 확 밟으면서. 또 훔쳐봤죠? 맞아요. 켄지는 맨날 훔쳐봅니다. 남의 우수를 꼭 훔쳐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꼭 걸려요. 생각보다 맨날 걸려요. 잘 숨기질 못해요. 그리고 걸린 다음에 이제 꼭 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로사가 내 손님이야 그래가지고 대충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대우라는 꼬마를 따라서 회족의 이제 깊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시골 사람들이 되게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켄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의 단서가 될 만한 할아버지를 가르쳤던 스승이라는 맨시성을 가진 노사를 막 찾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다가 이놈 잡아가더라. 그래서 어디 창고에다 감금해 버립니다. 그 켄지를 구해주겠다고 그 통통한 친구가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몸이 좀 무거우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탈출을 포기하고 있다가 막 뭐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놈들 탈출하려고 하네. 그랬더니 덩치가 이만한 거구가 나타나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켄지가 소팔극에 나오죠. 대전붕추가. 예, 이 대전붕추를 빡 써가지고 자기보다 거의 피지컬 키가 한 20cm 이상 차이 나는, 20cm가 뭐야? 한 30cm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럼 거인을 그냥 빵 넘어뜨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다가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되고, 마지막 판에 또 무슨 비적, 그 경공술을 쓰는 그런 무술이 잠깐 나오는데 좀 큰 비중은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적에 관한 얘기는 약간 떡밥처럼 던져놓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타를 해요. 이제 보면은 둘이 같이 연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대타를 어떤 방식으로 수련을 하죠? 대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름 이제 외곽권에서 시작한 팔근권이다 보니까 팔꿈치를 서로 정주 대타요. 정주 대타, 이제 몸통 대타, 그다음에 이제 전완근 쪽 대전뭉치 대타, 그리고 이제 첩상고 같이 이제 이 대타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체중을 이제 실어서 몸통 자체의 그런 어떤 체적을 제대로 실는 훈련을 대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동영상이래. 그 만화에 나온 거는 첩상고라고 하는 첩상타인데, 하나는 측면으로 부딪히는 것과 약간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이렇게 약간 고관절을 틀어서 서로 이렇게 뒷면에서 마주치는 훈련,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아니면 나무 이제 나무 흙은 여기다 대고 이쪽 사이드 라인을 하는 쪽, 그다음에 따로 뒤쪽을 부딪히는 대타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 손사범이 그 나무에 공원에서 나무로 대타를 한다는 소리 조금 들었었거든요. 한다고는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많이는 안 했을 거예요. 오래 안 해. 맞아요. 오래 안 작심 3일 정도. 그래도 일주일은 했어요. 작심 일주일. 일주일은 했군요. 3일보단 낫네요. 일주일이라니까. 일주일에서 그게 이제 이게 왜 사람들이 할까, 외국 단련 같은 거를 좀 몸으로 한번, 그러니까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래서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팠고 생각보다 세게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빵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일 끝나고 새벽에 갔는데 아파서 해보니까 아파서 안 해. 이거 수련이 아니다. 그렇지. 너무 아픈 수련은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깔끔한 정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 시간에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멋진 비유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 단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피켄을 부딪히건 뭘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너무 이게 스폰지 방망이를 갖고 때리면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상대를 제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피켓은 뭐 저도 하나쿵푸 할 때나 당랑할 때도 뭐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몸을 부딪히는 훈련은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몸을 부딪힐 때 적어도 상대가 나에게 주는 압박감, 왜냐하면 거의 투로 위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상대의 힘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상대와 엮였을 때 그 중심과 그 충격을 견뎌내야 또 거기에서 내가 또 발력이 나오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잠깐 가르쳐 주신 걸로 손사범하고 좀 몸 부대끼기 훈련을 좀 했죠. 근데 그 다음에 하자는 소리를 안 해서 저도 제가 혼자 콘크리트 벽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어요. 콘크리트 벽은 너무하잖아요. 네. 아니 뭐 앞에서 다 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그냥 정말 의외의 생뚱맞은 얘기를 해보면 아, 혹시 마사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 아. 몸을 부딪히면서 뭔가 멍이 들 것 같아요. 네, 마사지보다는 순환해. 충격에 대한 어떤 내구성을 이제 약간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충격이 들어보지 않으면 실전을 붙어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받음으로써 어떤 신경으로 구성된 몸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해본 것을 바로 받는 건 굉장한 충격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연습 좀 해보시죠. 네. 폼이 너무 늦었는데 어깨 빼고 멈추고 가도 상관없어요. 왼다리 옆에 끌어당겼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당기고 고, 예, 그 다음에 딛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딱 부딪혔을 때는 충격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이걸 동그랗게 말지 않고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필 때 좀 이렇게 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압력이 약간 허리에 걸리는 느낌이어서 네. 헉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원이 이렇게 흘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또 딱 잡아놓고 때려야지 네. 내가 좀 보호가 되는 거. 그렇죠. 그 힘이 왔을 때. 저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충추 얘기 잠깐 돌았던 게 충추. 그 점프하듯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멀리 가더라도 아. 그게 조금 여보 할 때 똑같이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 그렇지 이렇게 네, 출렁거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된다든지 네,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압이 이제 만들어놨는데 점프를 해버리면은 압이 풀리거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아까 안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옆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 하나랑 예. 네. 뒤쪽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하나 또 있다고 예. 그러셨어요. 네. 후보.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혹시 조금 괜찮으시다면. 그러면 뒤로 이건 부딪히는 제가- 거는 너는 네, 그냥 이건- 서 있으면 이제 예. 받아주는 사람 서 있어요? 하면, 그러니까 받아줄 때는 네가 올 때는 가만히 있으면 네가 날아가니까 내가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만 밀어주는 다 밀어주면 네가 좀 덜 날아가는 식으로 그러면 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한 번만 다시. 죄송합니다. 용서 받아줘야 약간 요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대로 갔는데 지금은 약간 요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같이 이제 동시에 되고 있지만 저희 똑같이 나도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똑같이 아. 하고 잠깐만 그럼 이렇게 약간 왼발을 다시 한번 해볼까? 놓고. 이렇게 끌어서 놓고 밟고 놓고
아 약간 이렇게요. 아. 좀 더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 좀 더 들어가세요. 좀 더, 예. 그렇죠. 다시. 아. 왼다리 빠지고 왼다리 좀 더 다시 깊이 빠진 빠지고 다음에 그리고 빠지고 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들어가죠. 아. 예 그다음에 다시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마인드 아 예 이거 예,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아예 이렇게 가야 되구나. 손 쓰고 가십시오. 네. 빠졌다가 또 지금 옆으로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데 뒤로 네. 뒤에서. 한 번만 더 해볼까?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지금 됐네. 예뭐 훈원님은 지금 대략 뭐 돌아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약간 스윙이 약간 다르네요. 예, 예. 몸 스윙이 몸 스윙. 고관절도 이렇게 좀 가야 되고 약간 이렇게 후고 좋습니다. 최적이 이동이 된 거잖아요. 몸통 자체가. 네. 그러니까 팔굽고는 그 여기에서 이쪽으로 최적을 제대로 된 이동을 일반 사람은 생각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원리적으로 여기서 손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손실을 적게 하면서 정확한 최적 이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술을 통해서 최적 이동을 정확하게 되면 그 몸통의 원리가 손의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면 손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몸통이 전달하는 것을 손이면 손, 팔꿈치면 팔꿈치, 몸통이면 몸통이 하나의 원리 안에서 구현되는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 약간 그 이성문 노사의 말년 기술이다라는 표현을 네. 썼거든요. 맞죠? 이게 들어왔죠? 걸었죠? 이걸 우와!